안녕하세요. 뇌아픈 기독 국어의 김동입니다. 오늘은 장르를 어떻게, 갈래라고도 하죠. 어떻게 글을 볼 것인가 하는 공부 방법을 위주로 또는 글을 느끼는 방법을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문학과 문학으로 말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비문학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 표현하는 장르라면 문학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돌려 말하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허구의 화자를 내세우거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나중에 문학에 관련해서 더 다룰 때 더 깊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문학부터 보도록 하죠. 비문학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테이크를 먹듯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이크는 사실 소화하기가 힘든 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무엇을 쓰냐면요. 한꺼번에 먹지 않고 꼭 무엇을 쓰냐면 나이프와 포크를 씁니다. 나이프를 써서 고기를 자르고 또 필요 없는 지방이나 씹을 수 없는 뼈 부분을 발라냅니다. 그래서 먹기 좋게 썰어서 먹죠.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하기 힘든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볼 때는 문단별로 나누어서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떼어서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긋고 그리고 중요한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빠르게 문학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문학으로 가보도록 하죠. 문학은 feel,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무슨 느낌이냐면요. 읽는 사람의 독자의 느낌을 중요시하는 문학이다. 장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자가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드십니까? 뜨끈뜨끈할 때 그냥 입에 넣죠. 그러나 지금까지 공부 방법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자가 뜨끈뜨끈하게 눈앞에 나왔는데 메뉴판, 그 이름이나 줄거리를 외운다든가 아니면 빌지라고 하죠. 계산지를 본다든가 분명히 본문을 보고 나서 소화가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늦지 않는데 문제만 보고 문제를 외우려고만 합니다. 아니면 그 작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나누어 놓은 다음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 외우면서 작품 전체를 보려 하지 않고 그 구성 요소만 외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앞에서 풀이하는 선생님, 음식으로 따지면 요리사죠. 요리사가 피자를 먹게 하고 먹고 자신은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글의 기본은 바로 소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화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문학의 경우에는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이 중심 내용이 기억되고 파악되어야 합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느끼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글의 전체에서 우선은 오늘 시간의 핵심인 문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 소설, 수필로 나누어져 있지요. 또 이제 밑에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선 핵심 시, 소설, 수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소화해야 할까요? 시는 녹차를 마시듯 드시면 좋겠습니다. 녹차 마실 때 어떻게 드시나요? 티백을 입에 넣고 씹어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뜨거운 물에 녹차를 넣은 다음 우려서 시간을 들여서 우려서 먹지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요, 시인이 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시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어를 읽으면서 그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감상을 여러분의 상상,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우려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나왔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렇게 나왔으면 그리고 그 안에 진달래꽃이라는 시어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진달래꽃을 만졌던 느낌, 보았던 경험 그러한 것들을 되살려서 그 시의 느낌을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마치 차에서 녹차 잎을 우려내듯 말입니다.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공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입니다. 마음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소화하신다면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소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소설 위에 보이십니까? 호로록 호로록이라고 썼죠. 네, 우동 먹기라고 저는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동이 나오면 어떻게 먹습니까? 우선 뜨거울 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상을 뜨겁게 달구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설에서 나오는 시대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안다면, 또는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살려서 내가 그 사람인 양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설의 특이한 점, 시와 다른 점은요, 그 안에 줄거리가 분명히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면발을 흡입하듯 글의 내용을 먹도록 합니다. 뜨거운 상태로 말이죠. 그것을 입에 넣고 호로록 먹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진한 국물의 맛, 주제도 느낄 수 있을 테고요. 중간중간 있는 여러 가지 양념들, 소설적 장치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소설에서 작가가 공유하고자 하는 바는 뭐처럼 보이나요? 저는 뇌를 그렸습니다. 인간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 같은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된 생각입니다. 주된 어떤 공유하고자 하는 바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수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될까를 생각하다가 곰탕이 생각났습니다. 곰탕 국물 드셔보신 적이 있죠? 곰탕은 이미 뼛속 깊숙이 해서 만드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빼낸 식품입니다. 오랫동안 고안했죠. 그래서 사실은 먹는 사람이 크게 힘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뼈에 있는 것 그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그 작가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깊이 우려낸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그 안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필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가장 큰 바는 뭘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작가가 겪은 경험 자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름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비문학과 문학의 여러 장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를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동영상은 네이버 블로그 기독국어 거꾸로 바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